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시간은 어떤 색이었나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 타인의 시선에 맞춘 표정들, 그리고 빼곡한 일정 사이에서 정작 나라는 존재는 잠시 잊고 지내진 않으셨는지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세상의 소음이 찾아드는 이 시간, 저는 당신이 오롯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작은 빈틈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윤재 작가의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입니다. 저자 조윤재는 오랫동안 동양 고전을 연구하며 그 속에 담긴 지혜를 현대인의 언어로 복원해온 분입니다. 삼성전자 마케팅실에서의 치열한 경험과 고전의 깊은 통찰이 만나 탄생한 그의 글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이정표가 되어주었죠. 특히 이번 책의 핵심 키워드인 신독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스스로 삼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삼간다는 말이 조금은 무겁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 고리타분해 보이는 유교적 수양의 가치를 현대인에게 가장 절실한 고독의 미학으로 재해석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롭거나 고립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밖으로 향해 있던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려 흩어진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이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아는 나의 진실된 모습을 가꾸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는 신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흔히 느끼는 불안과 허무의 실체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혼자 있을 때조차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타인의 일상을 기웃거릴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은 홀로 있음을 즐기며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고요. 이제 눈을 지시응시하시거나 편안한 자세로 기대어 앉아보세요. 제가 들려드리는 문장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자극적인 조언보다는 은은한 차 한 잔 같은 고전의 문구들을 통해 당신이 잃어버렸던 내면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고전의 성현들이 그리고 제가 이 고요한 길을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 신독의 시작은 대학과 중용이라는 고전에서 뿌리를 찾습니다.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음을 삼간다는 문장은 수천 년 전 선비들의 좌우명이었죠. 나는 오늘 홀로 있는 방 안에서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시간,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곧 나라고 착각하며 겉모습을 치장하고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곤 하죠. 하지만 작가는 말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곧 나의 본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관대하고 도덕적인 척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 게으름과 비겁함에 빠진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신독의 출발점입니다. 고전에서는 이를 두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신독은 단순히 행동을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맑게 닦아내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으면 몸가짐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옷을 대충 입고 누워만 있고 싶어지며
마음속에는 온갖 잡념이 피어오르죠. 하지만 성현들은 혼자 있을 때일수록 마음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도 정갈합니다. 작가는 신독을 통해 내면의 일관성을 갖추라고 조언합니다. 안과 밖이 일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존감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칭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싹 트는 법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마음을 닦는 행위는 세상이라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멈춤이며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웅크림입니다. 논어의 가르침을 보면 하루에 3번 자신을 반성했던 증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을 위해 일을 꾀함에 충실했는가? 친구와 사귐에 신의를 지켰는가? 익히지 않은 것을 전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하지만 작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진실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독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독은 나 자신을 감시하는 검찰관이 아니라 나를 극진히 대접하고 아끼는 예법입니다.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을 품격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귀가 먹먹할 때, 가만히 문을 닫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호흡을 느끼고 당신의 마음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홀로 있음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음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주의 섭리를 깨닫고 인간의 도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신독은 고립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을 위한 준비입니다. 나 자신과 온전히 연결된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믿으세요. 그 시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고요한 공력은 당신의 눈빛에서, 당신의 말투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에서 은은한 향기로 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신독의 두 번째 파트에서 작가는 고전의 지혜를 빌려 군자의 사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는 인맥이 넓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논어의 문장을 통해 진정한 관계의 핵심을 짚어냅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는 말입니다. 남과 조화롭게 지내되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타인과 잘 지내기 위해 나의 색깔을 지우고 상대에게 맞추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왜 싫다는 말을 못하고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것은 혼자 있을 때의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비어 있는 사람은 타인의 관심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관심은 바람과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작가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하게 섞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독을 통해 자기 중심이 잡힌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전긍긍하는 대신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할지에 집중하게 되죠. 관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데이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고전에서는 이를 두고 예의라고 불렀습니다. 예의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인 동시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건넨 조언도 인상 깊게 다뤄집니다. 충고를 하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어 스스로 욕됨을 당하지 말라. 우리는 흔히 가깝다는 이유로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반대로 타인이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의는 거리에서 나옵니다. 적당한 거리가 유지될 때 비로소 상대의 온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는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다는 장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소인의 사귐은 달콤한 감로수 같아서 금방 질리고 변하지만 군자의 사귐은 맹물 같아서 아무리 마셔도 질리지 않고 오래갑니다. 자극적인 관계는 우리를 소모시키지만 신독을 바탕으로 한 담백한 관계는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혼자 있는 힘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히 서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성숙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나로 존재하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가짜 페르소나를 쓰고 있지는 않나요? 작가는 관계의 피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혼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마음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나의 목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세상으로 나갔을 때 흔들리지 않고 타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독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 그 시간들이 모여 당신의 인품이 됩니다. 이 인품이 훌륭한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향기를 맡은 이들이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고전의 가르침입니다. 관계의 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잠시 멈춰서서 혼자만의 오솔길로 걸어 들어가 보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진 자신과 더 맑아진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성장은 시끄러운 잔치마당이 아니라 고요한 연구실이나 고독한 산책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작가는 신독의 세 번째 장에서 공부와 수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 고전에서 말하는 학문은 배우고 묻는 과정, 즉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저자는 다산 정약용의 유배 시절을 예로 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장 외로운 처지에 놓였을 때 다산은 좌절하는 대신 신독의 자세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고독의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목민심서와 같은 위대한 저수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작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고독이 재앙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만약 우리가 고독을 회피하지 않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그 시간은 나를 단련시키는 담금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종종 삶의 무게가 버거워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산의 고독을 생각합니다.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던 그 강인한 정신을 떠올립니다. 신독은 고난 속에서 꽃피는 연꽃과 같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신만의 향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책에는 주역의 가르침도 등장합니다. 덕을 쌓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 문장은 신독이 단순히 자기 만족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내면이 단단하게 여문 사람은 그 기운이 밖으로 흘러넘쳐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작가는 이것을 내면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억지로 자신을 홍보하지 않아도 깊은 숲속의 난초처럼 그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공부는 나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내 안의 아집과 편견을 씻어내고 성현들의 지혜를 채워 넣는 것이죠. 하지만 채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채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독한 사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공부가 완성됩니다. 작가는 비범함은 평범함을 지독하게 반복하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쌓아 올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바꿉니다. 매일 아침 차를 마시고 매일 밤 일기를 쓰며 매일 조금씩 고전을 읽는 그 반복되는 일상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고요함 속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당신의 성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깨달음이나 기적을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나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 그것이 신독이 이끄는 성장의 길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노출하고, 더 많이 소통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안으로 침잠해야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나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궤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양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높이 오를 수 없습니다. 그 고요한 심연 속으로 깊이 내려가 본 사람만이 가장 높은 곳까지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방이, 당신의 서재가, 당신의 산책길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을 가꾸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알아주고,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며, 당신이 스스로를 닦아나갈 때 당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신독의 힘을 믿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마주하게 될 당신의 방, 당신의 침대, 당신의 혼자만의 공간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윤재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자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끊임없는 비교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내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신독은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게 당신을 흔들어도 당신 안에 단단한 홀로 있음의 방이 있다면 당신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이 책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혼자일 때 인생은 비로소 깊어진다. 외로움은 누군가 없어서 생기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으로 충만해지는 상태입니다.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 시간을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선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기기를 끄고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고요한 틈 사이로
고전의 지혜가, 그리고 당신의 진심이 스며들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당신의 밤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진심은 신독의 시간을 통해 결국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밤 평온한 잠자리에 드시길 빌며 내일 아침에는 한결 더 단단해진 당신을 마주하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이 홀로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 편안히 쉬십시오.